안녕하세요. 피부 진료하고 있는 김익두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진료하고 있는 김정상 원장입니다. 미용 진료하는 박한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진료하고 왔었는데 주로 턱이랑 인중 쪽에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자리를 해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김익도 원장님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저는 주로 피부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흉터 치료를 하면서도 여드름 진료도 같이 하고 있는데 턱 인중 여드름 때문에 오신 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로 30대, 2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성인형 여드름이 되었을 때 그런 분들이 주로 오늘 내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성인형 여드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기타 여드름이랑 성인 여드름이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여드름의 분류를 해보자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성도 있고 아니면 접촉성 피부염에서 온 것도 있고 완전히 청소년기에 성호르몬에 의해서 여드름이 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성인형 여드름이라고 한다면은 바이러스성, 세균성 이런 부분을 다 배제를 하고 내가 어딘가에 접촉을 해서 그 부분이 유발 요인이 되지 않았을 때 여드름이 난다. 성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아닌데도 여드름이 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성인형 여드름이라고 정의해놓고 진료를 좀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턱 인중에 여드름이 나와서 환자들이 내원했을 경우에 또 어떤 방식으로 좀 치료를? 이전에 혹시 턱이나 인중 주변에 여드름이 좀 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주로 인중하고 턱만 납니다. 혹시 다른 남성분들도 비슷할까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좀 턱 인중에 많이 나는 편이시죠. 그리고 또 목 쪽으로도 많이 나시고 가슴 앞쪽으로도 나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턱 인중에서 밑으로 좀 번지는 형태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들은 주로 어떨 때 턱 인중에 트러블이 나세요? 저는 면도하다가 항상 느낍니다. 원래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도 내가 트러블이 났었구나. 그때 좀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중하고 턱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면도할 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도칼로 순간적으로 배는 통증을 느껴서 거울을 봤는데 여드름이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요즘에는 또 남자분들 면도에서 생기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같이 와요. 여자분들은 또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피지선들이 조금 올라오는 발달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옷 사이클 때 이제 좀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성호르몬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면도에 접촉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요즘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네. 요새 또 코로나 한참 다시 유행 중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내원하실 때 마스크 쓰고 오시는데 접촉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내부에서 열기가 밖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안쪽에 있는 피지선들이 더 활성화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드름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T존 또 U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마 쪽으로 볼 쪽으로 여드름이 나는데 성인형 여드름은 이 호르몬이 U존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귀부터 시작해서 반대쪽 귀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 따라서 여드름이 좀 생기는 편이거든요. 성인의 경우에는 U존에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첫 번째 이유는 마스크에 의한 접촉,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이 유존에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여드름들이 만약에 났어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보통 집에서 트러블 한두 개 올라오면은 그거 못 견뎌서 긁거나 짜거나 하잖아요. 네. 요새는 또 워낙 그 압출 기계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시중에 자가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되려 여드름이 적은 분들은 고름이 찬 상태, 농이 올라온 상태로 내원하셔서 관리받으시면 금방 나아지는데 집에서 자가 치료하시고 자가 압출하시는 분들은 사실 깨끗한 상태에서 균이 좀 통제된 상태에서 압출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드름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게 단순히 여드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면 흉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도 많이 있나요? 내원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흉터 질환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인중이나 턱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볼이나 이마에 비해서 피부 자체가 두꺼워요. 그러면 안에 있는 피지들이 밖으로 편안하게 잘 배출되지 못하고 이 안쪽에서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지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드름균이 피지를 먹고 증식을 해서 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볼이나 이마들처럼 터지는 형태가 아니라 안쪽에서 골마서 피부 안쪽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턱 여드름 같은 거 나면 만져봤을 때 딱딱하고 아프고 통증은 있는데 부어오른 상태에서 눌러도 짜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 경우인데 그럴 때 이제 집에
집에서 억지로 압출을 한다거나 자가 관리했을 때 안쪽으로 터지면서 흉터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셀프로 과하게 잘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시술을 받거나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여드름 케어도 하고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여드름이 음식하고도 관계가 많다고 들었는데 피해야 할 음식이나 여드름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드름에 좋은 음식, 여드름을 나게 하는 음식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학계에서 왈가왈부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제 견해로는 완전히 이게 연관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나 뭐 아토피를 유발하는 질환들이 얼굴 쪽으로도 영향을 줘서 여드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구 중이지만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제일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혈액 염증 수치를 올리는 식품들을 좀 주의해 주시는 거. 이를테면 뭐 가공육이나 혈장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들, 그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고, 또 유제품 같은 경우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 유제품 같은 거, 특히 요거트 같은 거 좀 피해 주시는 게 확실히 여드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과 음식의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음식 관계를 넘어서 실제로 여드름이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들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뭐 집에서 셀프 케어 같은 거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약국에 가서 여드름 약을 사서 바르는 거, 후시딘, 복합마데카솔, 뭐 에스로반 연고라든가 아니면은 에크논 크림, 에크논 겔, 이런 형태의 여드름 약물이 많이 있으니까 발라보는 형태의 약을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용법 용량을 지켜서 사용을 해봤는데도 여드름이 줄어들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드름균이 활성화돼 있을 때는 주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노신 계열의 항생제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 피지 분비 자체를 잡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아예 폭발적으로 되지 않게 로아큐탄이나 이소티논 같은 피지 억제제를 아예 복용을 해서 여드름균이 있더라도 피지 분비를 억제해 놓으면 피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염증 자체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턱이나 인중 쪽에는 또 특별히 여드름이 크게 생기니까 항생제 처방도 뭐 고려를 해보시고, 바르는 약 같은 것도 사용을 해보시고, 피지 조절제 먹는 거,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여드름이 나서 주사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 주사 치료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염증 주사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엄청나게 큰 낭성의 여드름을 갖지 않은 경우면은 염증 주사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염증 주사라는 게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성분인데 비후성 반응이라고 아세요? 우리 남자분들 턱이나 가슴 쪽에 부풀어 오른 흉터들, 우리 켈로이드 흉터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비후됐다, 커졌다라고 해서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비후성 반응을 치료하는 성분의 주성분이 트리암시놀론이거든요. 올라온 살을 밑으로 꺼지게 하는 게 트리암시놀론이에요. 근데 우리 가슴이나 등은 괜찮겠지만 얼굴에 트리암시놀론 주사 잘못 맞으면 아래쪽으로 페인 흉터 생기거든요. 그래서 턱이나 인중 쪽에 뭐 여드름 생겼을 때 무작위적으로 염증 주사 맞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한국인들이 성격이 좀 급하셔가지고 트러블이 나면은 당장 좀 빠르게 좀 가라앉혀줘, 당장 주사 맞으면 좀 가라앉혀줘, 그런 니즈가 있으셔서 많이들 이제 염증 주사를 맞으시는 것 같은데, 또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여드름 뭐 치료법 다 뭐 얘기를 해봤지만 여드름 사실 안 나고 치료 안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드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면도하다가도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면도를 이제 화장실의 습한 공간에서 그냥 한번 쓰고 그대로 보관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척하고 소독하고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베개 피라던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빨지 않으시는 분들, 피부에 얼굴에 닿는 것들, 그런 거 이제 관리를 해보시는 게 또 생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혈당 스파이크 올리는 식품들 주의해주는 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도 사실 피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 저도 한두 개씩 올라오는데 오늘도 여기 하나 나서 가리고 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 올라왔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손으로 안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손에 균이 상당히 많고, 또 집에서 건드린다고 했을 때 완전히 깔끔하게 청결이 유지된 상태로, 균이 통제되는 상태로 우리가 이 여드름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건드려서 번지는 거를 처음에 방지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 저도 항상 환자들한테 밖에 나와서는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마라, 감염 요인이든 어떤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트러블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중, 턱, 여드름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는 코 여드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주 나는 건 인중, 턱이지만 제가 코에 여드름이 한 번 크게 나면 매우 심각하게 커지거든요. 아, 맞아요. 통증도 심하고,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턱, 인중, 여드름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익도 원장님이 말씀해준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턱과 인중에 여드름, 트러블 생기셨을 때 절대로 집에서 자가 압출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